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중년이 되고 싶은 아재들의 반란 최성 최일구의 굿 초이스. 안민석 의원님. 네, 초이스. 제가 오늘 좀 늦어요. 자, 인사 한번 하셔야죠. 네, 아무튼 이미 아재가 된 고양시장 최성입니다. 반갑고양. 네. 그 틈에도 또 고향 그 홍보하시느라고. 예. 자, 민주형 비원 TV가 스튜디오가 이제 꽉 찼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3명까지 이런 권경근 씨까지 했는데 네. 예, 오늘 4명이에요. 처음이죠? 예. 네. 예. 오늘 아주 또 특별히 자칭 네. 내리사선 수도권, 네. 수도권 내리사선 수도권 그리고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뭐 절친이기도 하고 예. 17대 때 같이 국회의원 하다가 예. 저는 잘난 척하다가 떨어지고 예. 뭐 이렇게 저렇게 재선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때 그것도 또 평양에서 네. 남북 간 교류할 때 열심히 했는데 뭐 그때 이렇게 여유 있게 웃고만 있더라고요. 떠들어라. 네.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인정사정 없이 떨어져 버리고 우리 안 의원님은 내리사선이 돼가지고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네. 어떻게 하면 좀 굿 초이스를 좀 빛내볼까? 20위권 안으로 좀 진입시켜볼까 고민하다가 네, 네. 안 의원님한테 전해서 우리 전화 인터뷰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역시 또 인간성 최고여가지고 흔쾌하게 흔쾌히 출연하셨고. 출연해주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니까 우리 박수로. 야 반갑습니다. 근데 유감이 하나 있는 거 예. 이거 좀 따져봐야 돼.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 일단 여기 저 예, 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안민석 의원 예. 계시고 인사를 그다음에 한번 해주셔야 될것 지난주 같은데. 성대모사 달인으로 홍경근 씨도 예.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예. 대통령님의 성대모사가 압권이었습니다. 압권이었죠. 예, 반갑습니다. 구초스의 시청률 담당 권경근입니다. 네. 자, 안 의원님. 근데 이 프로가 워낙 이게 두서가 없이 그냥 되는 겁니까? 예. 주소 없어 그런 거. 최성 시장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사선이라는 게 17, 8, 9, 10 네, 작년 네, 20대까지. 네, 아, 네. 야 뭐 수도권에서 사선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 운이 좋으면은 뭐 내리사선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입증을 하고 자, 있습니다. 뭐 어쩐 일로 구초이스까지 찾아주셨습니까? 그 최성 시장님이 제 정치 인생을 겸손하게 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17대 때 일인데요. 그 저는 이제 대학 교수하다가 저는 이제 탄돌이거든요. 얼떨결에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열린우리당. 예, 국회의원이 됐고요. 이제 최성 시장님은 이제 같은 파리학번 동기지만은 정치를 쭉 오래 하셨고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청와대에 계셨고 그래서 저로서는 정치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 되는 이제 그런 관계를 저도 생각했고 네. 최성 시장님도 같은 동료지만은 저한테는 참 멀리 보이는 그런 정치인 선배였는데 평양을 같이 갔어요. 언제요? 그때 아마 2006년인가 7년인가. 평양에. 그래서 저 2박 3일 동안 방을 같이 썼는데.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까? 그렇죠. 네. 그때 우리는 평양을 제 집 전화들듯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도 한 15번 갔고 최성 시장님도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다녔을 거예요. 2박 3일 동안을요. 정치 훈련을 제가 받은 거예요. 룸메이트 하면서. 예, 재선되기 위해서는 네.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된다. 조직 관리 어떻게 하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내가 밥 먹을 이야기를. 때 식사 매너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역구 관리 또 어떻게 해야 돼? 여자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아주 저 정치 훈련을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재워요. 아주 독하게 받았어요. 근데 저는 재선되고 떨어졌어요, 여기는. 아니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 두 분 친구라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때 저 네, 친구지만 네. 정치계 선배였죠. 네. 그래서 야 정치하면서 절대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의 내리사선의 영업 비밀도 남들한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끔 술김에 이야기를 뱉어놓고서는 네네. 요렇게 이야기하다가 최성 시장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저는 진짜 생각지도 않는 패배였고 네. 또 안 의원님이 또 뭐 재선만이 저는 이미 아니라 그때 예상을 했어요. 최성 시장님은 재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근소한 차이로 안 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잠깐만 이제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만났을 때 제가 처음으로 그래서 참 저도 많은 걸 깨우쳤고 그러니까 매사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껴줬던 우리 안 의원님인데 아무튼 오늘
거듭 사과드립니다. 제 인생에 얼마나 큰 교훈을 주셨는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 그래 둘이 알았어. 아 그만해 이제. 자 안 의원님 그 오늘 나오신 뭐 특별한 뭐 어떤 부탁을 받고 어떤 이거 하러 나오셨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그냥 뭐 우리 친구인 최성 시장님께서 나오라고 그래서 네. 저는 이 프로가 민주정편인지를 사실을 몰랐어요. 최성 시장님이 이제 지난번에 1%도 못 미치는 이 경선 그 득표에 충격을 받아서 이제 차기에는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 이게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었구나. 그러면 내가 미세한 먼지라도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뭐 바로 그 나오겠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네. 나와 보니까 제가 그토록 내가 출연하고 싶었던 민주정편인 거예요. 다행이네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근데 뭐안 의원님 하면 이 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법 이 얘기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잠시 더 나눠보도록 하고 그나저나 우리 경군 씨 네. 두 번째 오늘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또 성대모사 기대도 됩니까? 성대모사. 네. 성대모사는 제가 아직 그 고정이 안 돼가지고 예. 고정되는 대로 제가 바로 출발하도록 튕긴다 하겠습니다. 이거야 지금? 아이 사람아 고정되려면 자꾸 그 개인기를 보여주고 그래야지. 안 그래도 예. 조금 이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걱정 마시고요.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네. 또 이렇게 중요한 프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크게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우선은 이제 우리 안 의원님이 냈던 이 끝나지 않는 전쟁 이 책 아주 아니 앞에 예. 불후의 명저 좀 불후의 붙여주십시오. 명저 네. 이 책을 지금 열심히 잘 읽고 있고 서정가를 강타한 불후의 명저. 광고만 보고 기사만 네. 보고 아직 또 우리 사보지도 고양시에서도 못했네. 그것도 이제 출판 기념회 복권서도 있는데 네, 이 28일 이야기는 입니다. 네. 조금 이따 하도록 네, 하고요. 네, 네. 그 전에 이제 또 이렇게 며칠 전에 녹화 날인 오늘이지만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또 개최됐지 않습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우려와 함께 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여는 입장에서 내리사선 입장에서 오늘 국회에 계셨나요? 네네네. 화면에 네. 화면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여러 번 비쳤어요. 아 그랬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다 보이는데 그래서 내리사선이 국회에서 바라본 오늘 트럼프 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그 저는 저 YTN인가 그걸로 봤는데 동시통역이 들렸단 말이에요. 네.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통역을 어떻게 했어요? 통역기가 있었어요. 다 참고 뭐 계시군요. 저는 이제 이래봬도 유학파입니다. 아, 저 같은 어디에 경- 혹시? 저 콜로라도. 덴버. 네. 덴버. 그래서 뭐 저 같은 유학파는 뭐 굳이 이거 안 그게 이제 하셔도 필요가 아, 없죠. 화면에는 그리고 하고 있던 것 같던데. 아닙니다. 저 트럼프의 발음이 오바마가 이 보통 영어 공부할 때 예. 리스닝 공부할 때 오바마 연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오늘 트럼프 연설은 네. 오바마보다 발음이 더 포멀하고 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놀라운 좀 속도도 좀 스피드가 좀 느리고요. 네. 그래서 좀 듣기가 뭐 영어 잘하는 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편했어요. 네, 제가 그래갖고, 듣기에 오바마 발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예, 국회에서 트럼프 연설은 트럼프, 예비군 훈련장에서 듣는 안보 강연이었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미 동맹 강화하자. 우리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가 1950년에 수많은 한미 연합군의 희생자를 내고 지킨 나라고 한강면에 기적을 이뤄냈고 저 정신 못 차린 독재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 지금 한 칸의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예비군 아니 근데 입장에서 이제 안보 강연. 근데 그래도 또 나름 외교안보 쪽에 있었으니까 두 분의 접근하고 저는 좀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안보 전문가시네. 영어 발음보다도 지금 많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또 민주개혁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이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 아니냐. 청와대에다 터뜨리든 국회에다 터뜨리든 대한민국에 험프리 터뜨리고 기지에서 나면 이게 북한의 핵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어떤 이 핵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초긴장 사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또 더구나 일본에 오면서 또 막 태풍을 몰고 오면서 아베가 생쇼를 한 상황인데 그런데 공항의 트랩에 내려서부터 떠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한미 동맹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환대를 해줬다. 그리고 한국민의 역사적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북한이 대단히 독재 국가이고 미국을 우습게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평화의 길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돌출 발언이나 더구나 이번에 또 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미국 내에서 출간됐던 이 트럼프의 어떤 정신의학적인 분석에도 27명의 하버드, 예일 이런 분들이 이거 거의 제정신이냐. 근데 정신병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단히 불안정하다. 이런 책이 나온 상태여가지고 사실은 많은 이 합리적인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긴장 좀 했죠. 근데 그랬을 때 아까 이제 뭐 이 안민석 의원님이 평가했던 트럼프의 발음과 어법도 중요한데 저도 이제 저는 방송으로 봤습니다만은 프롬프트를 보고 다 프롬프트를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행태를 보이는 지도자들은 돌출 발언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 반성해라 말이야. 안보 강의를 떠나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프롬프트도 보면서 또 시선을 향하면서 트럼프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본인은 연출이든 보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라고 했느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한국이 미국 무기를 사줘서 FTA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뭐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또 여기서 연설 중에 자기의 속내를 보인 것이 미국 내 실업자가 줄어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입장 그리고 민주당과 야권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정착을 풀어야 되겠다는 면에서는 저는 안보 강이었지만 적어도 최악으로 우려했던 상황들은 많이 해소됐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방송 보자마자 사실은 이 몇 군데 제 페이스북하고 또 오유나 몇 군데 띄웠어요. 이제 이런 입장을. 근데 폭발적인 댓글과 반응이 나오는데 다 공감한다. 내가 그걸 놀란 거예요. 10,000명 이상이 보면서 이 XX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몰랐는데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우회다.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10,000명이 봅니까? 와. 네네 뭐 아니, 팔로워가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안 의원님은 어떻게 되시죠? 네. 제가 그 7만 명. 야. 네, 그래서 제가 최성 시장 한번 디스 페북에다 하면은 최성 시장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요. 지금 최 시장께서는 트럼프 연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보셨을 때 안보 어땠어요? 전문가고 지금 현재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성 시장만큼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 이야기에 토를 다는 것은 펀딩 앞에 주름 잡는 거고요. 아, 현역 의원이시고 이야기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네네네. 무기가 1년에 50억 달러입니다. 이 5조죠, 5조. 예, 50억 달러.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무기를 더 많이 팔고 싶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최성 시장님 말씀하신 거를 이제 공감하면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막 공격적이고 거칠고 저들쭉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이 본인의 원하는 이 카드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좀 몰아넣는 코너에 몰아넣는 그러한 좀 나름대로 전략적인 그러니까 전략적인 그런 아니 이제 우리 워딩이었을 것이다. 아니 미안한데 이제 아무튼 또 다른 아까 최순실 환수법 논의하려다가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나니까 또 내리 사선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정리를 해주려는 강박관념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군사물자를 판매하려는 그런 또 군사적 동기 외에도 이제 미국 내에 따르는 여러 가지 FTA 협상 또 중국에 대한 압박
또 일본과의 관계, 또 미국 내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윤 창출, 자신의 지지 기반 확보 뭐 이런 저는 복합적인 목적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했던 건 트럼프의 이런 돌출 발언이나 또는 한미 공조 동맹의 균열이 나오는 발언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서 특히 국회에서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맞는 발언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민주당 정신 차려라 말이야. 문재인 정부를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떠나버리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북핵 해법 또 여러 가지 평화 외교에 치명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을 텐데 국회 연설은 물론이고 귀국해서부터 떠날 때까지 철저히 한미동맹 강화 속에서 이런 문재인 정부의 보조를 맞춰줬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을 그 이전에 물밑 외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최대치를 거뒀다고 보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에 우리가 아니면 트럼프 우리가 예, 일단 그렇게 얻었다. 그다음에 어차피 군사 물자는 미국 거든 뭐 또 유럽 거든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또 북핵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 차원에서 자주국방력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우리가 많이 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이라든가 그 외에 대북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팀이 과연 대중 사드 협상이라든가 한미동맹 외교에서 잘 하고 있느냐라는 면에서는 적어도 이번에는 충분히 합격점을 줘도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보수 언론에서도 보면 코리아 패싱은 없다. 뭐 이런 이번에 그런 수확을 얻은 거 아닐까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그렇게 해놓고 중국으로 떠나버렸으면 또 그럼요. 보수 언론이라든가 야당 쪽에서 진짜 문재인 패싱 당했다고 핵실험보다 더 위험한 거죠. 네. 그게. 네. 그런데 그걸 트럼프 스스로가 기자들의 질문이 나올 때 코리아 패싱은 없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한미 동맹에 대한 강조를 해주고 거기에 이제 물론 떠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들려오겠지만, 근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언론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의 한반도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려고 하는 70~80%의 이런 평화 지향 세력이 제가 이제 아까 페북이나 이런 SNS 댓글로 폭발적으로 글을 띄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트럼프의 방안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걱정했는가를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안도감이 되면서 트럼프한테 박수를 쳐주는 건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진짜 미치거나 아니면 미친 외교를 해가지고 전쟁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는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구나. 두 정상은 그 지난 6개월 사이에 신뢰관계를 돈독히 지금 쌓아가고 있다고 보는 게요. 제가 듣기로 제가 뭐 이쪽 전에 미국 갈 때도 아니지만, 수행하지 않으셨어요? 예. 한미 정상회담 때도? 제가 특별 수행을 특별 수행을 그때 경험이랑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때 갔을 때 뭐 불과 이제 4~5개월 전이죠. 트럼프가 문재인을 보는 인식은 커뮤니스트 아닌가, 공산주의자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었어요. 지난 5월 6월달 하더라도 그때 비하면 지금의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이제 돈독해진 것이죠. 특히 오산 비행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를 영접한 것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다고 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아주 그 친분을 좀 아주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죠. 오산 비행장이 오산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게 평택입니다. 평택 험프리 기지 얘기하는 거예요? 오산 비행장이죠. 오산 비행장. 그러니까 험프리 기지가 평택 기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산 비행장 가셨다니까요. 오산 비행장을. 그러니까 오산 비행장 안에 험프리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산 비행장을 가셨다니까요. 아니 그럼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유철 의원이 그쪽 지역구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전에. 야, 의원, 당신 저 오산 비행장 오산이니까 여야 당신하고 나하고 당연히. 오산 비행장으로 영접을 가자. 그래서 청와대 좀 당신이 여당이니까 이야기해 달라. 그렇게 했으니까 원유철 선배 그 의원이 정확하게 정보를
오산 비행장이었으니까 저보고 가자고 했겠죠. 예. 그리고 오늘 그 연설이 11시에 예정됐던 게 늦춰졌죠, 20분 좀. 늦었습니다. 연기가. 그 이유가 늦어졌어. 트럼프가 네. 원고를 수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가 신중하게 또 한국 국회와 국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예의를 차리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좀 볼 그랬어요.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정말 비교적 그러니까 좀 안보 전문가인 최성 시장님 같은 분이 대단히 만족스러운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는 네, 네. 그런 지금 평가를 하시는 그 것이죠. 이제 아까 안 의원님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그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인가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도 그렇고 또 만났을 때도 이렇게 대단히 훌륭한 젠틀맨이라는 표현. 네. 이건 사실은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상대를 젠틀맨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난 있다고 보고요. 네네. 자, 아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 손을 정말 아주 뭐 아파서 그냥 의학 비명 지를 정도로 아베를 눌렀던 거나 또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보면은 이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미국에 있는 언론까지 아베의 저자 사역을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가 쫓아가다가 벙커에서 나오다가 뒹굴어 가지고 넘어지는 이런 영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젠틀맨 외교가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어지간하면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분들을 뭐 이렇게 극찬할 리는 없지만 중국 문제가 풀렸을 때도 걱정을 했어요. 사드 문제가 풀렸을 때 왜 미국에서 갑자기 야 이건 균형 외교면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등거리 외교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게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외교를 하는 등거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평화를 정착하려면 다른 나라도 관계들을 좀 잘 풀어가는 균형적인 외교를 하겠다는 거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장난이긴 하지만 그렇게 풀어가면서 사드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가 있는 FTA 협상 문제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워낙 이렇게 나오시면 말씀이 많으세요. 좀 많은 예. 근데 그 지금 최성 시장님 이제 많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국회에서 여야 통틀어서 네. 외교 안보 전문가 최성 시장님의 버금갈 수 있는 그런 분 한 두세 분 정도 꼽으라 그러면 어떤 분이 있어요? 현재요. 외교안보 쪽에 동급은 없을 거고 그래 바로 밑에. 단연 독보적이시니까. 아니 네. 갑자기 많은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계세요?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국회에서 좀 외교안보 전문가로 평가받는 분들이 가령 우리 당에는 누가 계세요? 아니 왜 갑자기 저희 당에는 아니 갑자기 말이 많다더니 또 ton에가 나는 또 긴장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또 미안해가 민주당의 자주 못 뵈니까 국회에서 전문가. 그분을 네. 딱 지칭해 주시면은 네. 제가 좀 가서 사사도 받고 배우게요. 제일 외교적인 경험이 많고 또 많이 아시고 한 분은 송영길 의원님이 그래요? 송영길 중국, 의원님. 러시아, 미국 이런 이제 부분에서 바깥 다시 가고 네.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계시고 공부도 근데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런 것 저는. 같아요. 제가 이제 볼 때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분들은 국정원장님이나 또 안보실장님 또 뭐 통일부 장관 다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옛날 김대중 정부 때 제가 청와대 있을 때 같이 했던 분인데 거기는 탄탄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외교안보 쪽을 보면 이게 참 많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또 다른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제 정치를 하면 첫 번째 태제가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그리고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근데 내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국회에서 하는 제가 17대 때도 보고 지금 보면 이걸 그냥 국내 정치의 연장으로만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국제 정치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또 복합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이 어떤 좀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이고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근데 지금 막상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민주당이나 뭐 이런 데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방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최 시장님하고 다시 얘기해 보려고 오늘 안민석 의원 모셨단 말이에요. 권영훈 씨. 네. 그 안민석 의원께서 이제 나와주셨으니까 아무래도 요즘 가장 집중하고 계신 게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제 재산 찾기 특별위원회 이제 의원님한테 처음으로 이제 위원장 자리를 주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늦었죠. 네. 사실 제가 추 대표님한테 이걸 제안을 드린 게 최순실을 포함한 과거 권력자들 또 권력자 주위의 사람들이 빼돌린 이 재산을 국민들 제보로 국민들 힘으로 찾아내는 이 운동을 우리가 하자는 제안을 제가 6월 달에 드렸는데요. 네. 몇 달 지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의결을 해 주셨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최순실 재산뿐만 아니라 MB 재산, 또 최태민 재산, 박정희 재산, 또 더 멀리 가서는 친일 재산, 그 다음에 또 재벌들이 빼돌린 스위스 비밀 계좌, 이 전체 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다 이제 우리 국민들 건데 이걸 한번 이제 문재인 촛불 정부에서 뭐 과거 이 불이한 이 부정한 이 돈들을 이걸 한번 전체를 한번 좀 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국민 제보 없이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회 요걸 이제 6월달에 전해드렸고 10월 말 10월 말했어야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 몇 달 사이에 최순실 쪽의 재산이 많이 처분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내부자들 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누가 처분을 하고 다닙니까? 저는 그게 정유라라고 봅니다. 자기 엄마한테 이제 지시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정유라하고 최순실은 결국 결별하지 않은 것이고 좀 속임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정유라를 지켜야지. 정유라마저도 감옥 가 있으면 이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처분합니까? 그러면은 그때 정유라 씨가 이런 검찰의 보호를 받는 듯하면서 또 어머니 가슴에 비수를 꼽고 자기 어떤 후위를 도모했다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이런 위장 성공한 위장 전술이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정유라 최순실 관계를 잘 아는 노승일도 의원님 저거는 저 쇼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쏟고 있어요. 노승일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나온 있죠. 얘기 중에 제일 쇼킹한 얘기. 아니 그럼 정유라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최태민이 관리하던 재산을 최순실이가 했어요. 근데 그 최순실이가 감옥 갔어요. 감옥 가서 지금 10년을 받을지 15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순실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딸밖에 없다, 딸이죠. 그럼 어디 있나요? 그럼 지금? 당연히 저는 그 곡간 열쇠는 지금 정유라한테 지금 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요번에 그 지금 물어본 잠깐 어디에 있느냐? 국내에 흩어져 있는 것이죠. 아니 정유라가 어디가 있냐고 지금. 아니 서울에요. 그 압구정동 거기 있겠지 뭐 자기 그 사는데 아들하고 살겠죠. 아니 요번에 그 국정원의 그 박근혜 정부 청와대 그 상납 그 뭐 보도되면서 그 삼성동 자택을 팔고 지금 딴 데로 내곡동인가 어디로 이사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요. 그 이사 간데 그 안에 뭐 금고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뭐 하남에 어디에 뭐 이삿짐 보관하는 그런 장소에 있다는 그런 제보도 있고. 그런데 참 검찰이 저는 참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검찰이 말이에요. 의혹이 있으면은 사건이 인지가 되면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내사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지금 안 해요. 재산 관련돼 가지고는.
특검법에 보면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1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12번째가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수사한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2일 날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최순실의 은닉 재산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은닉 재산 하나도 지금 못 찾았어요. 근데 저는 못 찾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고 안 찾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네. 이제 이 검찰에도 이제 두 그룹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유라 씨를 초반에 이제 검찰에서 소리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딜을 할 때, 박근혜 씨와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어떤 구속 어떤 근거나 기간의 연장이 어려울 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라. 그럼 너는 불구속을 해줄 테니까. 그럼 너도 네 숨겨진 재산을 잠깐만요. 숨겨진 재산들을 이렇게 챙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논의를 하니까 정유라가 그 딜을 받아서 일정하게는 불리한 진술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은닉 재산을 챙기는 쪽으로 하니까 처음에 몸 모르는 정보가 단전돼 있었을 테니까 그때 노발대발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똑똑한 우리 딸 말이야. 뭐 이랬을 개연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또 하나는 검찰이 기존의 검찰들은 박근혜 정권 하에 검찰들은 그 여러 가지 이 어떤 불법적인 권력 네트워크에 이제 포함되는 경우는 조사는 못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조국 민정수석체제가 들어서고 또 어떤 현재 권력 내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최순실의 어떤 불법 자금 뭐 박근혜, 이명박 등등 누가 있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나름대로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내사하고 조사하지 않겠느냐. 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이제 저희 팀들이 안흥구청장이나 주진우나 노승일이나 저희들이 이제 12월 달부터 독일을 오가면서 이 조사를 했고 JTBS에서 봤어요. 아주 제보도 많이 받았고 자 그랬습니다. 검찰이 국세청의 의지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만나자게 해야죠. 접촉을 해야죠. 당연히 당신들 이번에 갔다 와서 독일에서 뭐 보고 왔냐. 검찰 국세청은 독일을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뭐 눈치 본다고 뭐 그랬다 쳐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2번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놀라운 전문가들이 신다요. 내가 보니까. 소리는 못 보죠. 우리가 공권력이 없는데. 근데 검찰 쪽에서는 우리한테 연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왜 연락이 없냐고, 왜 정말 당신들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걸 왜 안 하느냐, 기껏 하는 이야기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우리가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자료를 줘?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만나고 왔던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의심하는 그런 재산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다 할지라도 우리가 놀러 갔다 온 게 아닌데 독일에 재산을 찾으러 갔다 오고 최순실의 조력자들을 숱하게 만나고 왔으면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의원님 이제 거기서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서 이제 저는 그래도 뭐 청와대에 있어봤으니까 약간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저도 이런 쪽이 아닌 나름대로 뭐 외교 안보라든가 중요한 뭐 시정 관련된 이렇게 정보나 제안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청와대 쪽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이런 성향은 있어요. 이제 정부에서 청와대와 정부기관에서 볼 때 정치인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 해요. 이게 자유로우니까 이제. 그런데 나는 이제 안 의원님한테 이제 묻고 싶은 건 실제로 아까는 뭐 재미삼아 내리사삼 사선 중진 의원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이걸 추적해 왔고 또 그 팀이 전직 국세청 직원까지 해서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럼 민주당의 지도부도 있고 또 이 위원회도 있고 또 정부에 있는 장관들이 무시할 수도 없고 뭐 제가 청와대는 지치나 이런데 나는 오히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먼저 가서 만나서 자료 보따리를 풀어서 요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해주라. 고발을 고소를 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 사람 지금 국감 중이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물론 법률적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른데 그런 노력은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의지가 없어요. 검찰이 의지가 없으면은 아. 보따리 아니라 트럭을 갖다 주더라도 보지를 않죠. 왜 의지가 없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나는 좀 저는 인정인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럴까? 네. MB 박근혜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네. 국세청이나 검찰의 그 상층부들이 MB와 박근혜, 최순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포진이 돼 있죠. 특검이 왜 이 부분을 조사하지 못했을까? 그때 그랬었죠. 제가 독일의 헤센 검찰청에 두 검사가 최순실 정유라의 독일 돈 세탁을 조사를 해왔어요. 지난 6월달부터. 네네. 그 헤센 검찰청은 정유라 최순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료도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안흥구, 주진우 제 3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어렵게 정말 어렵게 보통 수사적인 사건이 돼가지고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외국에서 날라온 이 국회의원하고 언론인한테 어떻게 해주겠어요. 물론 주진우는 기자라는 신분을 속이고 들어갔지만요. 그때 이제 그럽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왜 우리한테 연락이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단 한 차례도. 네. 헬스장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그럼요. 네. 자, 여기서요. 그래서 이제 특검이 이걸 조사를 뭐 은닉재산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의아한 게 왜 특검이 독일 검찰청에 한 번도 안 갔을까? 누구라도 보내서 복사라도 해오고 뭔가 필요하면 수사 공조까지는 안 하더라도 조사를 쭉 해온 게 있는데 자, 우리 안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보는 너무 거죠.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갔다고 보는데요. 이 이제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이 책과 안 의원님의 이번에 어떤 이 촛불 정부의 시장님? 역할은 그 책을 이름을 할 때는 항상 불의의 명제, 혼자되는 전쟁 같은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끝나지 않는 전쟁 서정가를 강타 불의의 명제, 끝나지 않는 전쟁. 전쟁이라는 아니 왜냐면 이게 9세까지 찍혔어요. 많이 저는 처음에 파셨네. 야 이게 뭐 1세에서 마치지 않을까 했는데 대단했네요. 9세까지 찍혀서 지금 10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방 이후에 현역 국회의원의 책이 이렇게 많이 찍힌 게 해방 이후 처음이라는 좀 거예요.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하고 같은 출판사인데 이재명 시장 팔린 거에 지금 10배를 더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판사가 근데 그 위즈덤 하우스인데 네네. 이 책 때문에 지금 올해 먹고 살고 올해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요새 출판기 엄청 불황인데 위즈도 아니 그래서 논한데 그만큼 국민들의 이 관심은 이게 예. 이 진실이 조금밖에 밝혀지지 않았다. 뭐 얼만큼 밝혀지냐 물으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책이 워낙 불티나시 팔리니까 강연에 쇄도하고 나중에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북토크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청중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 국정농단 진실이 얼만큼 밝혀진 것 같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요만큼 1%? 뭐 많이 말씀하는 분은 한 10% 정도. 전 제가 볼 때는 반의 반 정도는 왔다고 보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25% 정도는 네, 저는 그렇게 좀 밝혀졌다.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동의를 해요. 네, 국민들은 국민은 여기에 아직도 대해서 멀었다. 불만이 많고 이게 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우병우는 왜 구속이 안 되는 거야? 뭐 깔끔한 게 없어. 예, 정유라는 왜 구속 안 시키는 거야? 자, 무기 최순실이가 무기 손 안 댔을까? 이거 왜 전혀 왜 안 밝혀지지? 세월의 7시간 왜 안 밝혀지지? 국민들은 아직도 여기 돼가지고 막 답답한 거예요. 찝찝하죠. 아니 그러니까 좀 띄워주려고 해도 지금 죄송합니다. 책 9세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세 준비하고 아무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재산은 한 푼도 몰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점가를 강타한 불후의 명저 끝나지 않는 전쟁보다 이제 더 좀 중요한 학습이 건 되시네요.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사선 내리 수도권 사선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민석 의원이라는 분이 이 촛불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분노할 때 정말 치열하게 이걸 추적하고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사실 정치적 생명 우리가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이지 그런 부분에서 했던 나는 그 용기와 치열함을
정말 제가 예,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그 책 내용과 보도자료라 이렇게 보면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을 발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장을 YTN이나 이런 데서 쭉 하셨냐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최순실 재산에는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과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그 재산 승계가 아까 말씀했던 정유라에게 넘겨갔을 거고 거의 마무리 단계일 거다. 근데 검찰은 너무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검찰의 의지가 있다면 빨리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이제 최순실 씨의 이런 이제 어떤 이 그 은닉 재산에 대한 특별법도 중요한데 여기는 왜 박근혜 일테면 씨에 대한 이 은닉 재산 환수 특별법은 빠졌는지 하는 게 우선 이제 궁금하고. 그건 안철수처럼 그 초딩 수준의 질문을 하시네요. 예? 또 그걸 또 안철수 대표한테 안철수 대표가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대표하고 또 막 초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싫어해요. 또 안철수 의원 갖고 또 막 고소고발하고 하는데 왜 또 여기 와서 안철수가 저한테 너무 원한이 있나 봐요. 고소당하셨다면서요? 세 번째 고소. 저도 세 번째 고소. 아니 뭐 같은 성씨끼리 애들 고소만 당하는 것마다 항상 무죄야. 그런데 아니 좋은 질문이신데요. 흐름이 그런 거예요. 역산을 해보면은 일단 최순실이 가지고 있던 거. 이 최순실이가 번 돈입니까? 자기 말로는 강남에서 유치원해가지고 벌었다고 하는데 수천억을 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닌 것이죠. 최태민한테 승계받은 거 아닙니까? 최태민이 자기가 무슨 돈을 벌었어요? 박근혜 돈을 관리를 해준 것이죠. 자, 박근혜가 무슨 돈을 벌었겠어요? 자기 부친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는 박정희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주장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최순실 불렀어. 자, 이 재산 지금 현행법으로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재산이 불법이지, 네 거 아니지. 최순실 불겠어요? 이 특별법에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특징이 뭐죠? 공소시효를 없애고. 공소시효 없앤다. 두 번째 특징은 불법 취득 재산으로 의심되는 것을 최순실이가 입증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구했느냐 이 재산을? 못하면 이제 불법 취득 재산으로 파악해서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죠. 아주 훌륭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특별법이가 통과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건데. 그렇죠. 이게 70년대 80년대 이거를 수사를 못하는 거죠. 의원님?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게 통과 가능성이 지난번 JTBC 이견 스포트라이트에서도 통과되기가 되게 어렵게. 왜냐하면 아니 이게 지금 유일하게 그 동참하신 그 의원님이 우리 그 김성태 의원님만 계시다고 그러시던데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했으니까. 지금 이제 그 특별법이 여러분들이 제출했어요. 네. 이제 국민당에서는 최이배 의원이 당론 발의를 해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했고요. 저희 당에서는 민병두 의원님, 또 백혜련 의원님, 또 새누리당 자한당에서는 심재철 의원님 한 이렇게 너댓 개가 있는데요. 네네. 뭐 심재철 의원님 것 빼고는 대동소이합니다.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거니까는요. 근데 문제는 왜 그 자한당과 바른정당 의원님들은 서명을 거의 안 했죠. 김성태 의원님 한 분은 그분은 어느 방송 가서 얼떨결에 이거는 좋은 법이다 해가지고 혼자 딱 서명 얼떨결에 저한테 엮여서 했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박정희 시대까지 가는 거는 이제 보수의 뿌리, 보수의 기둥이잖아요. 이거를 손대는 거에 대한 아주 그 부담감이. 근데 안 의원님 이게 그 아직도 이제 해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잠깐만요. 현 정부에서 지금 뭐가 문제 정도를 이야기하자고요. 근데 봐보세요.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검찰의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안 의원님의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는
A 라인, B 라인, 전 정부 라인, 신정부 라인이 있게 되면 난 내 상식으로는 어딘가에서 안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네트워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망을 통해서 저는 추적하고 내사를 하고 있다고 심정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안 의원님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토론하는 게 뭐 그러니까 뭐 왜 그러지 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들이 이를테면 정유라 씨에 의해서 추론으로는 다 이게 정리가 되고도 어려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너무 당연히 안 의원님께서 지금 또 위원장이니까 지체하지 말고 본인이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독일을 가고 뭐 이러지 마시고 그것도 하지만 빨리 지금 보따리를 정리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시고 대정부 질의하시고 그죠? 상임위에서 저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이렇게 해서 하루속히 이러한 이야기를 조사해라. 그리고 거기에 의심 가는 사람을 기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더 지체되기 전에. 왜? 어느 타이밍까지는 의원님의 그런 이제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동의가 되지만 이게 시간이 지체되면 누구나 그다음에 나중에 뭐 또 정부에서 이제 조사해서 다른 내용이 나오면 했네? 근데 여기는 다르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오늘 내용은 국세청과 검찰이 다 알고 있다고 봐요. 저뿐만 아니라 전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안원구 청장 같은 경우에는 매주 방송에 나가서 뉴스공장 김어준 뉴스공장 매주 나가가지고 정치적 이야기 그렇죠. 체계를 쭉 해왔거든요.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자기들 스크린은 한대요. 네. 그래서 왜 안 하냐 하면은 대답은 하고 있습니다예요.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대답은요? 국세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지금 뭔가 접근이 푸름이 바뀐 지가 보여줘야 돼. 6개월이 됐잖아요. 저희들 이 정도 저희들이 풀고 뭐 여러 방송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네. 증거 이야기하고 그랬으면은 이제는 국세청과 검찰이 성과물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수사관도 아니고 공권력도 없고 저희들한테 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구초이사 그리고 또 두 번째 의지가 있으면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국세청이나 검찰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이건 특별법을 좀 국회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7, 80년대까지 거슬러 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검찰하고 국세청이 특별법 필요하다는 이야기 나온 거 봤습니까? 그러면 안 아니요. 하죠. 그러면 그러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리사선 이게 특별법 없으면 이게 내리사선 네, 중진 네. 의원님. 네. 그러면 이 중요한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나 또 뭐 이런 상대로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하거나 또 상임위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최근 들어서 받은 적이 있거나 한 적은 있으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국민이 보는데 당연히 그 너무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 압력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궁금하세요, 최승 시장님? 나는 진짜 이걸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국회의원들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묻는 게 진짜 있는 거야? 그렇게 물으면은 당연히 최순실 재산은 있지.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보여줘요? 뭐 등기부 등본을 떼줍니까? 다 최순실가 다 차명으로 다 돌려놓은 것인데. 아무튼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초이스가 지금 이제 한 9회째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된 좀 특종이 없었는데 오늘 이야기가 난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안 의원님께서 우리 구초이스에 와서 이런 이 최순실 은닉 재산에 대한 특별법을 강력히 촉구했고 문재인 정부의 사정 라인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그 내용을 6개월이 지났으니까 공표를 빨리 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최성 앵커도 최일구 앵커님도 또 여기 우리 있는 굿초이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모아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쪽에 강력히 요청하는 걸로 하고 저는 내일이라도 기자회견 하시고 저 대정부 질의 신청하시고 특별위원회가 내가 화가 나네요. 내가 화가 나. 저는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14년 4월 8일 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다. 얘가 지금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실에서 이거를 제가 폭로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믿었어요. 야 안민석이 헛발질했다. 야 저 큰일 났다 저거. 그럴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를 막 집단 공격을 제가 당할 때도 사실은 당에서 저를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2014년 6월이었습니다. 4월 2014년 4월. 그리고서 제가 한 1000일을 최순실을 제가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심정이에요. 우리는 나 혼자만 아니라 안흥구 그분은 돈 세탁 돈 추적 이것을 국세청에서 전문적으로 해본 분이에요. 그분은 120%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주진우 MB 재산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던 사람이잖아요. 네. 탁월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노승일 최순실하고 독일에서 6개월 동안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관련된 조력자들을 만나고 정말 확실한 키맨들은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도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몇 결정을 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죄송하지만 저의 지금 심정은 14년 전에 저 혼자 외로이 최순실을 추적했던 그 심정으로 최순실 재산 몰수해야 된다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됩니까? 자, 이 특별법이요.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왜?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결사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도 당론을 정해야죠. 그리고 국민과 함께 저 보수 정당의 벽을 넘어서야죠. 이걸 국회 내에서는 해결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서명운동도 하고 하면서 계시죠? 국민 여러분 최순실 재산 몰수 못합니다. 한 푼도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합니다. 국민들 깜짝 놀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명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부터 당론 채택하라고 우리 지지자 당원들이 요구해 주십시오.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보수의 벽이 무너지겠어요. 고양시에서는요. 지금 그런 실정이고 의원님, 고양시에서는 시장 외로워요. 저 혼자. 시장인 외로워요. 제가 앞장서서 외로우시겠네. 시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고양시에 뜻 있는 양식 있는 그런 분들하고 해서 이런 서명운동도 같이 하도록 제가 좀 아무튼 의논해 보겠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최순실 특별법이긴 하지만 은닉재산 결국은 만약에 은닉재산이 있거나 권력형 부적부패에 연루됐거나 은닉재산이 있을 경우는 그런 경우는 박근혜 씨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것이 다 포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련 법안이 한 5개 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네. 보겠죠.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법사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누굽니까? 김진태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되겠어요? 네. 이거는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국민들이 힘 모아지지 않으면 이게는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정말 국회가 대의민주 기관이라고 항상 우리 입으로 떠들지 않습니까? 네.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이거 몰수해야지. 그렇겠죠. 다 그렇게 네, 생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최순실 저 불쌍한데 저 재산 좀 그냥 봐주자, 뺏지 말자. 누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합니까? 말이죠. 모든 국민들은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국회가 현행법으로 하고 현행법으로 안 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국회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게 지금 생겼는데 만약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국회라고 하면은 지금 올라와 있는 5개 법을 병합해가지고 지금 최성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럼 최순실뿐만 아니라 MB급도 몰수하고 네. 나온다면 전덕급도 몰수하고 과거에 부정한 그런 축제한 재산들 네. 다 조사해서 몰수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자. 네. 이게 지금 정신을 차리는 국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만 네. 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보면은 특별법이 통과될 거라는 거는 좀 거의 기대 난망인 것 같고 특별위원회 이거는 뭐 당내.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여론 환기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며칠 전에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결 최고위원 되고서 네. 처음으로 제가 최고위원회 갑니다. 가서 내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공개 발언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 하는 아주 거죠? 유감스럽게요.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발언 그러니까 못하고 비공개 발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2가지를 제가 지도부에게 요청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해달라. 두 번째는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전국의 지역위원회에서
서명 운동을 하도록 최고위원회가 의결해 달라. 네. 반응이 그렇게 어땠을까요? 최고위에서 이제 비공개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아니 당연히 그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반응이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싸해요. 좀 무슨 생뚱맞은 소리?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몇 가지가 있다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정기국회 때 11월 달에 이 야당하고 예. 협치를 해야 되는데 아, 와. 그 부분. 법안도 협력을 받아야 예산심이 이제 되고 들어가야 예산 되고.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폭탄이거든요. 네, 폭탄이. 이 폭탄을 던지는 순간 저 야당의 반발로 다른 것들이 안 된다는 힘들어지니까. 네, 그러한 근데 저는 그거 뭐 일면 그거는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정말 진짜로 이 국정농단 세력들의 예?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이건 몰수를 해야 된다. 그 국민들의 염원을 우리가 무시하면은 네. 나중에 보십시오. 그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준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나중에 쟤들이 이 돈을 좀 참 은닉을 해 있으면은 그리고 언젠가는 저는 이 돈을 있으면은 부활을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 문재인 정부가 뭐했냐? 그때 그 권력을 줬는데 이렇게. 이걸 해결하지 못했어. 후세들에게도 이게 보세요. 과거에 최태민 재산을 처리하지 못해서 국정농단 사건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럼 과거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은 이 은닉 재산을 이거를 몰수하지 못하면은 네네. 훗날에 어떠한 재앙, 어떠한 저들의 보복이 있을지 그런 것들 저는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 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에 이제 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있는 이재만 안봉근 통해서 전달했고 놀라운 충격적인 증언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은 이 이재만 안봉근이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 특수활동비를 줬다. 그러면은 가져줬다. 국정원에 있는 이런 비자금과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어디로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면서 그런 류의 이런 그 특수활동비가 최순실 일가나 그 일당들에게 갔을 가능성이 어떤가 하는 게 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나 또 추론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은닉 재산을 숨기고 또 뭐 처리를 할 때 국정원에는 해외 지부들이 이제 국정원에도 뭐 해외 뭐 아이오 등등 있을 때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원 이런 것들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지금의 어떤 이런 최순실의 은닉 재산의 어떤 모금 착복 유용 처리 이런 과정에 국정원의 개입 가능성은 좀 그동안 이렇게 나온 정황들이 있습니까? 그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네,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그 70년대 후반에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면서 미국 의회에서 박정희 그 비자금을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관리를 박정희 비자금 관리를 중앙정보부에서 했다. 그러면은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에서도 그때는 안기부죠. 그 라인들은 계속 그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노하우라든가 이런 그거 아니면 국정원이 아닌 정보기관이 아닌 것이죠. 당연히 국정원 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 정보를 쭉 가지고 있는 그 파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의원님 근데 이제 내가 마지막 한마디만 또 옛날 평양서 재선 조언 드린 것처럼 또 실수할지 모르겠지만 조언 드리는 건 더 좀 시간을 이렇게 그 놓치기 전에 문재인 정부를 믿으시고 지금까지 어떤 눈물겹게 조사한 내용을 저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기소를 하세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문재인 정부에 맡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안민석 의원님이 하신 충분한 일을 하셨다고 보고 그러면 당연히 고소인 조사가 오게 될 거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제 스스로가 제가 좀 뭐 부각되거나 제가 전면한서 이걸 하거나 그런 거를 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팀으로 움직인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6월달에 당에다가 특별위원회를 제안했을 때 당연히 쉽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몇 달 동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해가지고 안흥구청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네.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국민재산 되찾기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재성 시장님 말씀하신 일들을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할 겁니다. 제가 저 혼자 기자회견 하는 게 이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고양시장인 저도 원하면 그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시는. 정의로운 국민들은 누구에게? 그러면 최성 시장님 나중에 정의로우시니까 제가 저 자발적인 신청할 테니까요. 저를 참여시켜 주시면 빨리 그 마무리를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지금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문제는 결국에는 아니 검찰도 특별법이 없으면은 재산을 일부밖에 이거를 찾지를 못해요. 근데 특별법이 어려워져서 미뤄져 버리면 그러니까, 더 실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말은. 본질적으로 우리 이 국회 문제로 이걸 집중을 해야 돼요. 국회 이걸 돌파하지 않고서 특별법이 없이 아니 나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데 피해 가는 그러면 시간이 특별법이 안 돼가지고 6개월이고 1년이 안 되는 순간에 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처리는 다 되고 나면 나중에 가서 너희들은 못 했느냐 왜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저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명박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원장을 기소했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님의 정보력에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저는 기소를 한 거예요. 왜? 고양시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그 맥을 짚어 이걸 조사를 해봐라.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안 의원님은 근거 자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빨리 기소하고 국민들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가이드라인과 전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국회는 국회대로 특별법으로 가셔야 돼. 제야 검토해 보셔봐. 그런 이제 고발 그거는 이제 운동본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운동본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요. 네네. 저는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이 운동을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저는 이제 해야 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막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재산 찾기 특별위원회 민주당 내에 설치된 이 특별위원회가 좀 중심이 돼서 여론도 환기하고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의원들하고 모여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저 혼자가 할 수 없는 거 아니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지금 국민들께서도 또 도와주셔야 되고요. 제정한다는 건 참 사실 현재 의석 구조 가지고는 어려운 얘기. 아니 오늘 어렵죠. 시간이 늦어가지고 네. 그 다음 프로 못 갈 것 같아. 그냥 여기서 계속 합시다. 프로가 아니라 약속 있으시네요. 네. 봉도사.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당연히 최순실의 재산을 몰수해야 되고 할 거라고 보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몰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몰수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거 첫째.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운동본부가 결성됐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검찰에 이제 고발을 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는 그러한 이제 운동이 이제 본격화 이제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의 근원은 이 뿌리는 70년대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이 없이는 어려운데 주로 법률가 출신의 국회의원님들이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넘기 위해 가지고는 이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 주장들이 있고 특히 보수당의 의원님들은 최순실재산 몰수 찬성은 하지만 현행법 내에서 하자. 특별법은 안 된다.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잘 아시고 당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국민들이 과거에 친일재산 환수특별법 만들어진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위헌이 되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을
이 세력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이것은 역사를 한번 다시 갈아엎는 일이거든요. 특별법을 해서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이 재산 몰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굿초이스 최순실 일가 역시 재산 환수법 에서 진짜 고군분투하시는 것 내리 같아요. 중진 네. 사선. 힘듭니다. 예. 아. 자 우리 고군분투하는 안민석 의원님 앞으로도 힘내시라고 박수 치면서 오늘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